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나요? 물 많이 마시지 마세요. 당장 바꿔야 할 저녁 습관 5가지에 대해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에 적게는 한두 번, 많게는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 가느라 잠 설친 적 있으시지요? 이 자리를 빌려 꼭 당부드립니다. 이대로 방치하시면 만성 피로는 물론이고 수면의 질이 뚝 떨어져 치매와 뇌졸중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분이 나이 들어 방광이 약해진 탓이라 생각하시지만 진짜 원인은 뜻밖에도 오늘 저녁 식탁 위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을 드시거나 힘든 운동을 하지 않고도 오늘 저녁 습관만 살짝 바꾸시면 밤새 끊김없이 푹 자는 데 도움을 주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거나 몸이 피곤해지면 밤중에 소변이 마려워 깨는 야간요 증상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지친 몸을 끌고 어두운 화장실로 향하다가 발을 헛디디어 넘어지기라도 하면 낙상으로 인한 골절로 장기간 누워 계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서 남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온몸의 기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역시 밤새 뇌가 휴식을 취하지 못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아침에 눈을 떠도 머리가 멍하고 찌푸둥한 통증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자다가 말고 소변이 마려워서 수시로 눈이 뜨이는 것일까요? 정말 방광에 큰 병이라도 생긴 걸까요? 물론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 같은 비뇨기과적 질환이 원인일 수 있고 당뇨나 고혈압 약속, 이뇨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이 감소하여 밤에 소변을 농축하는 힘이 약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야간요 환자들의 상당수는 장기 이상이 아니라 잘못된 수분 섭취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저녁 늦게까지 물이나 음료를 꾸역꾸역 마시던 습관이 밤새 신장을 혹사시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지긋지긋한 야간요를 완화하고 숙면을 되찾기 위해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하셔야 할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물은 하루에 1리터 정도면 충분하며 저녁 식사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강력하게 제한하셔야 합니다. 방송이나 건강서적에서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실수록 혈액이 깨끗해지고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컵을 들고 다니며 하루에 2리터, 3리터씩 물을 억지로 삼키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도 과유불급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마신 물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방광을 쉴 새 없이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마친 이후에 마시는 물은 곧바로 밤중 야간요로 직행하는 가장 확실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밖에서 일하시거나 활동하느라 바빠서 물을 거의 드시지 않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 몰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낮에 부족했던 수분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저녁 식사 후 컵째 물을 마시거나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는 습관은 아주 피하셔야 합니다. 낮에 마신 물은 활동하면서 땀이나 호흡으로 배출되지만 저녁에 마신 물은 갈 곳이 없어 모두 방광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올바른 수분 섭취의 핵심은 낮 시간에 나누어 마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입을 닫는 지혜로운 시간 분배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마시는 물 한 잔이나 식후 커피는 평소대로 편안하게 즐기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점심 식사를 하시기 전까지 500cc 정도의 물을 챙겨 드시고 점심 이후 저녁 전까지 또 500cc를 드시는 겁니다. 마치 보약을 챙겨 드시듯 낮 시간 동안 총 1리터 안팎의 수분을 나눠서 섭취해 주시는 것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끝난 시점부터는 꼭 드셔야 하는 필수 약 복용을 제외하고는 수분 섭취를 최대한 차단하셔야 합니다. 저녁을 드시고 취침에 들기 전 2~3시간 동안은 물을 마시지 않고 참으셨다가 잠들기 직전 화장실에 들러 방광을 비워냅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 입안이 너무 바짝 마르고 건조해서 견디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물을 목구멍으로 삼키지 마시고 입안에 물을 머금고 가글 하듯 헹군 뒤 뱉어내시는 방법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시겠지만 이 작은 차이가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고통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녁 식사를 하실 때는 수저를 내려놓으시고 젓가락만 사용하는 식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네 시니어 분들은 식사할 때 따뜻한 국이나 찌개가 식탁 위에 올라와야 밥을 먹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나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은 마음까지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국물 한 그릇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나트륨, 즉 염분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체내에 염분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혈중 농도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끌어당기고 소변량을 늘리게 됩니다. 단순히 생수를 마시는 것보다 짠 국물을 마셨을 때 밤새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염분은 방광 점막을 자극하여 소변이 조금만 차도 참지 못하고 강한 요의를 느끼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따라서 국이나 찌개 전골 같은 국물 요리가 드시고 싶다면 가급적 아침이나 점심 식사 시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저녁 식탁에 국이나 찌개가 올라왔다면 숟가락은 아예 식탁 위에 올려두지 마시고 젓가락만 들고 식사를 시작해 보세요. 국물은 과감하게 남기시고 젓가락으로 건더기 위주로 건져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야간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나물 반찬 역시 국물에 푹 젖어 있는 상태로 드시기보다는 물기를 꽉 짜서 건더기 위주로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숟가락을 놓는 작은 식습관 하나만으로도 저녁 시간에 섭취하는 염분과 무심코 삼키는 국물 수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습관 하나만 바꾸시고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며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처음에는 숟가락 없이 식사하시는 것이 허전하고 어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며칠만 적응하시면 몸이 먼저 개운함을 느낍니다. 짠 국물 섭취가 줄어들면 야간요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얼굴과 손발이 붓는 부종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혈압 관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고혈압을 앓고 계신 시니어 분들에게는 일석이조의 건강 관리법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저녁 따뜻한 국물에 밥을 말아서 숟가락으로 푹푹 떠드실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밤 푹 자고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저녁 식탁에서 숟가락을 치우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저녁 식사 이후 출출할 때 무심코 집어먹던 이것을 피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녁을 맛있게 드시고 나서 텔레비전을 보시며 시원한 수박이나 달콤한 사과귤을 깎아 드시는 것이 소소한 행복이신 분들 많으시지요?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한 자연식품이니 밤에 먹어도 건강에 좋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는 오산일 수 있습니다. 과일은 말 그대로 수분을 가득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분 함량 높은 식품입니다. 수박이나 배 사과 같은 과일을 저녁 늦게 드시는 것은 잠들기 직전 물을 두세 컵 들이켜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신장을 자극하여 당 이뇨 작용을 촉진하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에 저녁 식사 후 시원한 맥주 한 잔으로 하루의 피로를 푸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야간요는 더더욱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알코올은 뇌에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여 방광에 소변이 채 차기도 전에 계속해서 소변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합니다. 맥주를 마시고 잠들면 새벽 내내 방광에 소변이 차올라 자다가 깨어 화장실을 들락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맛있는 과일도 시원한 맥주 한 잔도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는 골든타임이 따로 존재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일이나 맥주가 정말 드시고 싶다면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 드시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뱃속을 편안하게 비워둔 상태로 유지해 주셔야 우리 몸의 장기들도 밤새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장기가 쉬어야 뇌도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에 도달할 수 있고 몸 전체의 세포가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딱 한 조각인데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밤새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하는 주범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저녁 약을 드셔야 하는 만성질환 환자분들은 수분 제한을 어떻게 적용해야 안전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바로 만성질환 약 복용 후 수분 섭취를 지혜롭게 통제하는 구체적인 요령입니다. 야간요로 고생하시는 시니어 분들의 상당수는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등으로 매일 저녁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약을 드실 때 약이 목에 걸릴까봐 물을 한 대접씩 들이켜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는 야간뇨를 자극할 수 있는 원인입니다. 저녁 약은 식후 30분 이내에 가능하면 아주 소량의 물약을 삼킬 정도의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 복용이 끝난 직후부터 취침 전까지 두세 시간 동안은 추가적인 수분 섭취를 삼가시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저녁 약을 복용하고 취침 전까지 한두 시간 이상 수분 섭취를 삼가시는 습관은 밤새 방광에 소변이 과도하게 차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못하는 습관을 바꾸시고 방 안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야간뇨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단순히 방광 문제만이 아니라 잠자리가 불편하여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불면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침대에 누워 어두운 방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계속 바라보시면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이 뇌를 자극하여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뇌가 깨어있는 상태 유지 신호를 보내면 밤중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고 약간의 방광 자극에도 금세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휴대전화나 전자기기 화면을 멀리하시고 방 안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수면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방 안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목과 입안이 바짝 말라 밤중에 자다 깨서 물을 찾게 되고 이는 다시 야간뇨로 이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가습기를 활용하시거나 젖은 타월을 걸어두어 실내 습도를 50% 안팎으로 적정하게 유지하시면 입마름 현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 역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해 야간뇨 증상을 더 자주 겪으실 수 있으므로 환경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이처럼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던 불편함은 단순한 방광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저녁 습관들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루물 1리터 적정량 섭취와 저녁 식후 수분 차단, 저녁 식탁에서 숟가락 내려놓기, 식후 과일과 야식 삼가기 등은 오늘 밤부터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고 가벼운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높이고 야간뇨로 인한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생활 습관 개선 후에도 야간뇨 증상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동반된다면 가까운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시어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저녁 습관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며 깨어남 없이 중간에 숙면하시는 개운한 아침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